안녕하세요. 쉬운 설명입니다. 영화 빅쇼트를 보면 스티브 아이스만이 식당에서 한 남자랑 식사를 하고 있고 스티브 아이스만의 동료들과 그렉 리프만은 그걸 멀찍이서 구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06년 7월에 미국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난 이후에 스티브 아이스만은 그렉 리프만한테서 CDS를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각종 경제 관련 수치가 나빠졌는데도 미국 금융권이 사기를 치는 바람에 스티브 아이스만은 계속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2007년 1월이 됐습니다. 그렉 리프만은 혹시나 스티브 아이스만이 이렇게 계속 손해를 보다가 결국 CDS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건 아닐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융권이 무너질 날이 머지않았다는 걸 직접 체감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썩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줄 사람을 초대해서 스티브 아이스먼과 식사를 하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티브 아이스먼과 식사를 하게 된 사람은 바로 윙차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윙차오는 영화에서는 엔딩 크레딧에 미스터 차오라고 나옵니다. 윙차오는 하딩 자문회사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CDO 매니저였습니다. CDO 매니저가 하는 일은 투자은행으로부터 CDO를 사들인 다음에 그 중에서 안전한 조각들만 골라내서 고객들에게 추천해주는 거였습니다. 윙차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윙차오의 주 고객은 연금펀드 같은 대형기금이나 보험회사였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미국의 대형기금이나 보험회사는 법적으로 신용등급 최상위인 트리플 A등급 채권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윙차오의 주 수입원은 거래 수수료였습니다. 투자은행으로부터 CDO를 살 때 투자은행한테서 수수료를 받았고 자신의 고객들에게 CDO를 팔 때도 고객들한테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즉 윙차오는 사고 파는 CDO가 많아질수록 버는 돈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로 윙차오는 자신의 고객들로부터 자문료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윙차오가 사들이는 CDO는 주로 메릴린치가 판매하는 CDO였습니다. 당시에 메릴린치는 쓰레기 CDO를 엄청나게 많이 파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참고로 메릴린치는 2008년 9월에 파산했습니다. 아이스먼은 윙차오가 그런 쓰레기 CDO를 대량으로 사뒀다가는 조만간 망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 사정이 아주 안 좋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윙차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부 다 팔아넘겼거든요. 스티브 아이스먼은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윙차오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CDO를 조금 더 걸러내지 않고 전부 다 고객들에게 추천해 준 겁니다. 게다가 자신이 추천한 CDO가 메릴린치한테서 구매한 CDO라는 사실도 숨겼습니다. 스티브 아이스만에게서 분노의 기색을 본 윙차오는 스티브 아이스만을 놀라게 할 말을 하나 더 했습니다. 공매도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요. 당신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며 흥분해서 더욱 많은 거래를 할수록 전 더욱 많은 상품을 얻죠. 윙차오가 한 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CDO는 정확히 말하면 CDO1, CDO2, CDO3 합성 CDO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CDO1, CDO2, CDO3은 주택담보대출을 주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합성 CDO는 CDS 수수료를 받을 권리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CDO1, CDO2, CDO3은 공급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재료인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이뤄질 만큼 이뤄져서 더는 늘어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합성 CDO는 공급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CDS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합성 CDO의 재료인 CDS 수수료를 받을 권리 또한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CDS를 엄청나게 많이 사들인 사람들이 바로 빅쇼트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즉 빅쇼트의 주인공들은 자신도 모르게 합성 CDO의 재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윙차오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윙차오가 공매도 하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좋아요 라고 말한 건 이런 맥락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면 책에는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는 스티브 아이스먼이 윙차오에게 대강 이런 식으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서프라임인 사람들이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이 500억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CDS와 합성 CDO의 거래 규모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자 윙차오가 대답했습니다. 1조 원이요. 즉 실제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 규모가 1억 원이라고 하면 투자은행과 보험회사들은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무너지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하는 도박판을 벌였던 겁니다.
물론 투자은행과 보험회사들은 20억 원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판을 벌인 거였습니다. 스티브 아이스만은 윙차오와의 식사가 끝나고 나서 분노에 차서 그렉 리프만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품을 공매도 하고 싶어요. 살펴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윙차오가 거래하는 CDO에 대한 CDS를 마구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아이스만은 그 전까지는 MBS에 대한 CDS만 샀습니다. 결국 리프만의 작전이 먹힌 겁니다.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추가로 두 가지를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윙차오의 수익입니다. 윙차오는 CDO 매니저 일을 하는 동안 1년에 약 260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윙차오의 하딩 어드바이저는 금융위기가 터지자 파산했습니다. 하지만 윙차오는 수백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MBS 관련 사업을 벌였고 투자자들의 돈 수천억 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둘째로 윙차오의 소송입니다. 윙차오는 2011년에 책 빅숏의 저자, 출판사 그리고 스티브 아이스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고소건은 2013년 3월에 1차로 기각됐고 2014년 11월에 2차로 기각되면서 종결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